그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서는 아마 지난주에 그 대규모 금융에 들어가 있던 돈들을 신용협동조합으로 옮기자라는 운동이 이제 벌어졌었죠.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약 한 45억 달러가 신용협동조합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신협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가 원주에 있는 신협 저희 이사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날이 올 텐데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금융협동조합들이 이제 대중들로부터 건강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잘 만들어내면 한국에서도 지역금융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협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잘 몰랐었는데 우리나라 금융법상 지금 모든 협동조합이 출자금 한도 내에서 소액 대출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살님의 이사님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살님도 만약에 자기 자본금이 10억 정도의 출자금이 있으면 10억 범위 내에서 워커스 콜렉티브를 위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자유롭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협동조합들, 여변치 협동조합이나 다 하고 있고요. 또 기본법이 생기면은 법인의 조합원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마 지역 차원의 새로운 대안금융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한국의료생협운동 사례에 대해서 저희 박광립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고3 수험생의 엄마인데 아이를 돌보지 않고 사망으로 돌아다니고 계신가요? 의료생협에 한 반쯤 미쳐서 사실은 총장님께 한번 우리나라 의료생협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하면서 가장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인들 전문가가 하는 운동이다라고 오해를 받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생활협동조합, 그러니까 이 운동을 이제 어떤 배경에서 출발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87년에 이제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이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보건의료운동, 진보적인 보건의료인들이 조직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종교를 가진 분들이 좀 출발을 했었는데요. 가톨릭 중심으로 교회 밀민 의료협의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료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포함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신교에서 기독청년의료인회라고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의료기사, 판트, 약사 이런 분들이 조직이 되어졌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그 다음에 건치, 건약 이렇게 직종별로 조직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출발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기농운동이라든지 대학교육, 그 다음에 공동체, 생태마을,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공동체 운동들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의료생활 협동조합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료생활 운동을 좀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 4단계 정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협동조합, 그러니까 의료생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 1968년도에 장기려 박사님 혹시 들어보셨죠? 바보 의사, EBS 2채널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다 증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건강보험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실제로 병이 나면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40% 정도.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최근에 저희가 치과를 가는 거가 최근이지,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이를 어떻게 뽑았든지 기억이 나시죠?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런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었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치과에 가서 충치를 뽑고 이를 뽑고 하는 게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68년도에 이제 건강보험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자발적으로 부산 지역에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성남 또 하나는 이제 72년도에 도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 성남 지역에서도 실제로 협동조합이 모색이 좀 되어졌었죠. 그래서 의사 독지가 목사들 중심으로 해서 주민보건원이 만들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이제 의료생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활동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의료생협 활동에 이제 중심이 됐던 거는 1987년에 보건의료인들이 학생 시절에 주말 진료를 나가면서 안성 지역에서도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청년들하고 같이 취업이 돼서 여기 안성시에 그 당시에 병원이 없어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리어카에다가 환자를 태우고 학생들이 뛰었다는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에서 의료생협을 만드는 게 최초의 한국의 의료생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성하고 인천 평화의원이라고 해서 민중병원들을 이제 보건의료인들이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는 80년대 후반에는 민중을 위한, 그 다음에 노동운동에 참여하시는 활동가들을 위한 노조활동 지원 형태로 민중의원 역할들을 하던 인천평화의원이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운동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WHO에 보면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보는 건데, 이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차등화되어 있다는 거죠. 건강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건강보험증이 다 있어서 병원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병원이 널려 있어서 병원을 굉장히 이렇게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서울 지역에 200만이 넘는다는 내용을 아세요? 저는 처음에 그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정도 있는데 200만이면 서울 인구의 5분의 1이 지금 실제로 건강보험증이 있어도 아파도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한테 바로 놓여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의 문제가 국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 해결해 주나요? 실제로 우리가 건강보험 암이 걸리면 실제로 보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60%, 실제로 집안에 암 환자가 발생을 하면 거의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그런 어떤 주민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운동을 저희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이것을 운동의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 중심으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의료생활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이제 1996년도부터 출발을 해서 한 세계가 굉장히 외로운 실험의 이제 단계를 좀 거쳐서 2003년도에 KBS에서 의료 스페셜의 의료생협이 보도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국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 포함해가지고 4대 보험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 보험료를 얼마씩 내나요? 한 2, 3천 원 정도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노인 돌봄을 전 국민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가족 중에 노인이 발생을 하면 실제로 노인 요양보험료를 받을 수 없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실제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직은 기형적인 법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서 제가 이제 아들만 3명째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졸업을 하면 뭘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나 하고, 이게 고령 속도가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노후까지 모든 걸 책임지게 하는 이 구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의료생협들이 확장이 되어지면서 실제로 전국에 한 150여 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지금 존재를 하고요. 저희가 의료생협 연대 소속에 있는 주민참여협, 그러니까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의료생협이 한 15개, 한 18년 동안 한 15개 정도입니다. 협동조합이라 아까 갈거리하고 누리 말씀을 하셨지만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민참여형 의료생협 모델들을 여기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의미 있다라고 보니까 여기에도 자본의 영역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협동조합 방식으로 출발한 거에 비해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역시 의료생협 내에서도 자본의 유입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이제 운동의 성과들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그 항생제 처방, 요즘 뭐 감기 환자들 항생제 처방률이 한 50%, 60% 평균, 의원에서 평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의료생협에 참여하는 곳은 항생제 처방률이 한 20, 30%대의 수준에 머물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의료 건강의 문제를 굉장히 적절하게 그다음에 의료비 안정화에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그 고령사회 준비를 위해서 의료기관을, 실제로 의료생협에는 의료기관을 전문가와 같이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간병이 필요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요양병원, 요양원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돌봄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182쪽에서 183쪽하고 쭉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로서 요즘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도 의료생협이 주목을 좀 받고 있어서 최근에는 안산 의료생협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요한 배경은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로 참여했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을 전원 21명을 정규직화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평가되어지면서 대통령상 수상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 기관이 전국에 한 6천여 개 정도가 있는데 전국 체육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몇 가지의 성과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이제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 의료생협의 모델들을 그 영상으로 한 5분짜리 정도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의료생협의 활동들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좀 명확히 좀 인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